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과 용산의 하락세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3월 1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0.6%로 5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며 주요 중심지의 약세가 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 용산구, 서초구 등 핵심 강남권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절세 급매물이 늘어나고 보유세 부담과 대출 규제까지 겹쳐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한강변 북동권과 동작구 등 외곽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을 견디는 모습을 보이며 지역별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가량은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임대료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남과 용산 등 주요 상징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중저가 외곽 지역과 대체지로 주목받는 용인 수지구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복합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내 수요와 공급 정책에 따른 반응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월 1주 기준 각각 강남구 0.07%, 송파구 0.9%, 용산구 0.5%, 서초구 0.1% 하락하는 등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를 위한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매물 공급이 늘어났고 대출 제한으로 인해 매수세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강남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1월 107.8%에서 2월 넷째 주 98.2%로 떨어지며 경매 시장 냉각 현상이 확인됩니다. 보유세 강화 우려와 가격 추가 하락 기대가 맞물려 매수자들의 판단이 더욱 신중해진 결과입니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동대문, 성북, 중랑, 노원 등 중저가 아파트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의 83.3%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집중되면서 실수요 중심의 매매가 활발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까지 허용되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자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호가도 확인되어 가격 저항선이 형성되는 양상입니다. 서울 입주 물량도 앞으로 4년간 급감할 전망입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입주 예정 가구는 1만 4시 53가구로 직전 4년 평균인 3만 2사시 94가구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이것은 서울이 적정 수요인 연간 약 4만 6.6가구에 크게 못 미치는 공급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신축과 구축 아파트 간 가격 격차도 지난 3년간 약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 부족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신축 품귀 현상과 가격 차별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강남권 중심으로 급매물이 확산되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를 앞두고 있기에 다주택자들은 조기 매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은마, 잠실헬스 같은 대표 단지들에서는 직전 거래 대비 하락 거래가 확인되었고 경매 시장에서도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등 가격 조정의 신호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강남 신구와 용산의 집합 건물 증여 신청 인원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초 감소한 점 역시 보유세 부담이 증여 대신 매도를 촉진시키는 단서로 해석됩니다. 고령 자산가들이 증여보다 매도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지는 배경에는 강화된 보유세 부담과 초고가 주택 규제 예고가 자리합니다.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 2.0 계획을 발표하며 7조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투자에 나섰습니다. 강북 횡단선, 목동선, 서부선, 난곡선 등 교통망 확충과 남부순환도로 지하화가 포함된 이 사업은 강서에서 강남까지 이동 시간을 70분에서 40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마곡, 지벨리, 온수산단 첨단화, 서부트럭터미널 복합 개발과 함께 2030년까지 7만 3천 가구 규모의 주거 공급을 추진하는 등
교통, 산업, 주거, 녹지 분야를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이 같은 광역 개발 사업이 서남권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향후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변수로 주목됩니다. 재건축과 정비 사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가락프라자는 기존 612가구에서 1059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당 5구역과 양평동 신동아 아파트도 각각 524가구와 777가구 규모로 사업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통합심의 도입과 규제 완화 방침을 이어가면서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입니다. 이는 향후 도심 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준서울권 대체지로 급부상한 용인수지구는 3월 1주 아파트값이 0.4% 올라 12주 연속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과천, 광교 등 핵심 지역의 집값 부담,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 우수한 학군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수지는 리모델링 단지 이주와 신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실수요층의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토스는 내 예산에 맞는 집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실시간 매물 추천과 대출 비교를 연계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부동산 카테고리 인증과 안심 송금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네이버페이 역시 VR 매물과 AI 매물 찾기 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의 경쟁 심화는 부동산 소비자 경험을 혁신할 뿐만 아니라 금융 연계한 수익 모델 확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해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가공식품 상승률은 2.1%로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공정위 담합조사, 설 연휴 세일,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상승한 것은 3월 물가 지표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1,900원대로 진입하며 에너지 비용 부담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물가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서비스 물가가 3.5% 상승해 1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으며 설 연휴 영향으로 승용차 임차료는 37.1%, 호텔 숙박료는 12.8%, 해외 단체 여행비는 10.1%가 각각 올랐습니다. 반면 농산물은 공급 증가와 기저 효과로 1.4% 하락하며 채소류 하락폭도 확대되었습니다. 축산물은 6.0% 올라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 식품 비용 부담은 일부 분야에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활동은 1월에 다소 혼재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해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 광공업과 건설업이 각각 1.9%, 11.3% 감소하며 생산 감소를 주도했습니다. 반도체 생산도 물량 조절과 기저 효과로 4.4% 줄었습니다. 반면 소매 판매는 2.3%, 설비 투자는 6.8% 증가하며 소비와 투자는 상승 반전 신호를 보여 산업 전반에서 회복 기대감을 일부 드러냈습니다. 건설 분야는 건축 부문 부진으로 건설 기성이 10.3% 줄었지만 주택 및 철도, 궤도 분야 건설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5.8% 급증하는 등 선행 지표에서는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 강남과 용산 지역에서 가격 조정과 급매물 증가, 매수 관망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유가 재상승 우려도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외곽 중저가 단지와 용인 수지 같은 대체지는 실수요 증가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에 급감하는 입주 공급과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 확대, 광역 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별 차별화가 시장 판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물가 및 유가 불안, 보유세와 대출 규제,
경기 흐름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처럼 강남권 약세와 외곽 실수요 집중, 공급 감소에 따른 신축 품귀 가능성, 그리고 복합적인 정책 경제 환경 변화에 의한 변동성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